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나갈 때 해설 받아가서 좀 공부하세요. 이게 자세하게 하려면 시간상 다 할 수가 없어서 좀 다음에 또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21번 포상금 지급 대상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 여기 있는 거 둘레 6개 다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자진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 것만 고르면 됩니다. 자진신고해도 감면받을 수 없는 게 47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트 47번에. 그럼 28번하고 47번 두 개 보면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기억, 자진신고하면 기억, 리얼 두 개가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에 6개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못 받는 거 있죠? 그거 빼면 다 감경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번하고 28번 두 개 보면 풀 수 있어요. 그 답은 2번입니다. 2번 기억, 리얼입니다. 자, 그 다음 22번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되는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 5번입니다. 신고인의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정인의 인적사항은 없어요. 그 1번에 신고인,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참고인 인적사항은 있는데 정인은 없습니다. 정인. 왜냐하면 정인은 이거 잘못 정인 서면은 위정죄를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정인 잘 안 써주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무조건 정인 데려오라고 하면 그거 신고 못하는 거잖아요. 정인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정인 한번 써봤는데 정인 선서 위정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잘못 말했다가는 이거 처벌받는다고요. 조심해야 될 건 내심의 의사와 가슴 속에 있는 의사와 다르게 말한 게 위정죄지. 내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서의라 하더라도 그건 위정죄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내심의 의사만 말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답 그래서 5번입니다. 증인 인적사항은 없어요. 이게 요약집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23번 틀린 것인데 1번 주택법 X입니다. 주택법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우리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제출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만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피스텔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주택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사용 용도잖아요. 그 주택법에서는 주택법상 주택만 투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오피스텔 투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오피스텔은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해도 된다고.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니까.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실제 사용 용도라고요. 1번이 답입니다. 짜증날 수 있는데 주택법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때는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는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고. 23번에 1번이고요. 24번 틀린 것은 했는데 5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왜자 동그라미 왜의 자료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왜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죠? 암기 프린트 51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51번 맨 밑에 5번이 답입니다. 왜가 들어갔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틀린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경매는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라고 했죠? 워낙 방대하니까. 1번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의 경매 신청의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경매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한 자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판례입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즉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한 자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무조건 인수된다고 했고요. 무조건 말소되는 게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가 압류는 무조건 말소된다.
그 외에 나머지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요거 다 기출문제니까요. 25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도 기출문제입니다. 답 5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죠. 2년 이하 중개 요약집에도 있고 우리 암기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0번 맨 밑에도 있죠. 20번 한 번만 바쁘지만 20번 맨 밑에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있는지. 20번 맨 밑에 까만 별표 있잖아요. 20번 맨 밑에 까만 별표 찾았어요. 밑줄 쳐. 밑줄 지금 깨끗하네. 밑줄 좀 쳐요. 너무 깨끗하게 돼 있네. 아니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겠다고 하니까 자꾸 벌겋게 색칠을 하고 자꾸 찾아봐야 돼요. (5번이) 답입니다. 5번. 우리 요약집에도 맨 뒤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와 공인중개사법상 그 비교해 놓은 표가 있어요. 맨 뒤에 요약집. 답 5번이고요. 27번 확인설명서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대권 검세 실수라고 했죠. 3번이 답입니다. 3번. 따라서 비선호 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되고요. 리얼,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이거는 확인설명서 서식을 봐야 되고 요약집에 서식 4개 비교하는 거 있으니까요. 틀렸으면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답 3번입니다. 제가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 계속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28번도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박스형 문제, 이런 게 기출문제 최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업무정지 사유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 답 3번입니다. 리얼에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인데 자격정지 대상은 아닙니다. 소속공개사는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장이 교부해야 된다고요? 직원이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는 없다.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하기 전에 잘려요. 먼저 3년 되기 전에. 지금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존하려면 가지고 집에 가서 보존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보존 의무나 교부 의무는 없다. 소공은. 답 리얼입니다. 리얼 하나만 해당 공통적 사항 아닙니다. 답 3번입니다. 소속공개사는 교부할 의무 없다. 29번 기출문제인데요. 답 2번입니다. 이게 진짜 뭐 위에 문제 막 갑을 해고 어렵게 해놨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 10억이 10억 동그라미.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받는 거. 답 2번이라고요.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최단기 존속 기간 이런 거 다 적용 안 되고 우리 암기 프린트 29번 맨 밑에 보면 적용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지금 10억이잖아요. 10억이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적용되는 거. 우선 답은 2번이라고 적용 안 되는 거. 우선 면제권 취득 못 한다고요. 9억 초과했기 때문에. 적용되는 게 임시특례, 아까도 했죠.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특례.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상가금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집합금지, 집합제한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가지고 폐업을 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그럼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것.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 기간, 월차임 전환율, 정액 청구 5%밖에 못 올린다. 임차권 등기 명령,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적용 안 된다는 말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9억 초과하면. 기출 문제인데 답 2번입니다. 우선 면제는 9억 초과니까 안 된다고요. 답 2번이고 30번 기출문제입니다. 답 3번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 처리 사항에 관한 통지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일반 중개계약은 그러한 의무는 없습니다. 답 3번입니다. 요거는 서식을 봐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우리 요약집에도 있습니다. 서식을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니까요. 요건 뭐 기출문제인데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30번에 3번, 한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31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좀 이런 게 어렵죠. 기출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번은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간판 철거 뭐 했어요? 지금 뭐 폐업하고 간판 철거 안 하면 과태료 처분 받지 않고요. 간판 철거 안 해도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없고요. 단지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하고 그 집행 비용만 청구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X고요. 3번 업무정지 처분을 2019년 2월 8일 날 받았으나 2019년 7월 1일 폐업하였다가 2019년 12월 1일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종전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했는데 승계되죠. 왜냐하면 1년간 재등록한 기업공개사기 승계되잖아요. 아직 1년 안 넘었잖아요.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한 게. 그래서 승계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019년 1월 8일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하였으나 2019년 3월 5일 폐업하였다가 2019년 12월 5일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종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1년 안 지났으니까 1년간 재등록한 기업공개사기 승계됐죠. 그리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하잖아요. 아직 1년 안 지났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이거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기출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018년 2월 5일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였으나 3월 6일 폐업 신고하였다가 2020년 10월 16일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종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3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지금 2019년 3월, 2020년 3월, 2021년 3월 6일 돼야 3년 지나죠. 폐업기간 3년 안 지났으니까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다.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입니다. 답 4번입니다. 32번에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해제 신고는 오직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고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 의무 없죠. 그 다음에 소속 공개사가 해제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대행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나 전자문서는 대행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에게 해제 신고 의무가 있고 국가 등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5번 해제 신고서도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 1번인데 다시 한번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그 다음에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직거래면 거래 당사자가, 단 직거래라도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근데 해제 신고는 무조건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만. 국가 등이나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제, 무효 취소 해제는 소송해가지고 3년 후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남 뭐 계약 해제된 거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일 해야 되는데 몰라요. 된 줄도. 그렇다고 개업공개사한테 안 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겠죠. 자기들끼리 소송해가지고 무효되고 취소되고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고요.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도 개업공개사는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있는데 단 이거는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는 국가 등이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할 의무 없다고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할 의무 있고 나머지 이 두 개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달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3번)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 답 5번이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 맨 밑에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적어놨는데요. 건축물 종류 정정은 가능합니다. 정정은 우리 암기 프린트 14번에 있죠. 14번. 암기 프린트 14번에 메뉴에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요거는 일방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거기 14번에 4번에 건축물의 종류 정정하는 것은 전자문서 가능하겠죠? 그 14번에 까만 별표 맨 밑에서 세 번째 까만 별표 정정 신청 동그라미 1번은 전자문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이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죠. 왜냐하면 이거는 혼자서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가능한 거는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방문 신고만 가능해요.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 전자문서 가능한 게 답 5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50번 맨 밑에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적어놨습니다.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34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게 쉬워요? 옳은 게 쉬워요? 틀린 게 쉽죠. 34번에 답 4번입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이거 얼마라고 했어요?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반드시 벌칙 기억해야 된다 했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거짓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5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3번입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 원입니다. 왜? 돈이 많아요. 법인이에요. 다 법인. 개인은 원래 법을 만들 때는 개인은 100만 원, 법인은 5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도 최근에 신설된 거는 개인도 다 500이에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이게 2014년도에 신설됐어요. 지금 말한 두 개는. 그 빼고는 다 100만 원이고요. 개인은. 그 다음에 협회가 법인이라고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면 별로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요. 법인이 회사가 100만 원 내는 거 뭐 돈 내고 떼우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3번이라고요. 이게 누굽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죠? 지금 허위 매물 올리는지 보려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직방이라든지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다 매물 올리는 거 허위 매물인지 보자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조사하려고 하니까 삭제하고 못 보여주겠다, 삭제하고 없다 이래버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거부하면. 3번이 답이 되겠고요. 36번 기출문제입니다. 벌금, 징역 벌금에 해당되는 거,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거 모두 고르면 답 4번입니다. 미험은 뭡니까? 형벌, 벌금이 아니고 이거 미험은 뭐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존재하지 않아서 허위 매물, 없는 거 올리는 거,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거짓 매물, 가짜 매물 올리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학원이 내놓지도 않았는데 옆에 1층 중개업소가 있으면 학원 임대문의 이렇게 적어 놓는다고요. 그럼 전화 오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옛날에 제가 보니까 전화 오니까 뭐 그 생활정보지에 물건을 100개 정도 올려놨어. 촌집, 뭐 공장,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그 할 수 있는 걸 다 올려놨어요. 펜션, 뭐 오만 거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있냐 물어보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원합니까? 전국에 원하는데 다 말하라고 그래. 물어봐요. 이제 살 사람한테 뭘 원하냐, 어디에 있는 거 하냐 물어보고 그 동네 중개업소 다 전화한다고요. 샅샅이 뒤지면 거의 다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찾더라고. 이제 손님 오면 그때서야 미끼 매물 올려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매물 없는 거 올려놓으면. 미엄이 허위 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렵니다. 답 4번입니다. 이 벌칙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니까 그 좀 찾아보셔야 돼요. 요약집이나 법조문. 37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죠. 7일이 아니고 10일이죠. 10일. 10일이 우리 암기 프린터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7번 이걸 암기 프린터 찾으려고 해도 이게 7이 있으니까 7일에 가서 찾아보면 없으니까 이거 어디가 있지 못 찾겠네. 그죠? 11일이라는 걸 알아야 찾으니까 참 암기 프린터만 있다고 진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네. 가만히 보니까 제 생각만 하고 저는 어디 있는지 아니까 자꾸 찾으니까 쉽다 생각했더만은 찾기 어려울 수도 있네요. 진짜로. 자, 10일 어디에 있습니까? 몇 번에 있습니까? 40번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12번에 있네. 12번. 40번에 12번. 40번에 12번.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8번 이런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확인설명서 서식을 봐야 돼. 서식을. 그 답은 2번인데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입법화되어 있다.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은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중개상물 아닙니다. 국민임대. 국민임대에 살던 세입자가 나가려면 어디 해야 돼? 중개사무소에 나 나갈 건데 손님 구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LH에다 이야기할 때 나가겠다고. 그러면 LH는 한 달 안에 돈 내줍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게 뭐 이건 계약기간 필요 없어. 나간다면 무조건 돈 내줘요. 근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의 단점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처음부터 10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2년 단위로 연장하면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 돈 안 내줘도 돼. 나간다 해도. 다른 새로운 세입자 고하면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공공임대주택은 법에 무조건 내주도록 돼 있어요. 한 달 안에. 그 공공임대주택은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그 행복주택, 여기 이천에 행복주택도 했잖아요. 그런 거 행복주택 중개상물? 아니죠. 임대아파트니까 행복주택 6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아들이 행복주택에 산다고 갔는데 이게 당첨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예비 당첨자들하고 또 이게 애들이 몰라가 당첨됐다길래 저는 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예비 당첨이더라고요. 예비 당첨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같은 거는 예비 당첨자를 600% 뽑더라고요. 600%, 500%, 공공은 500%, 민간은 600%가 뽑는 것 같은데요. 만약 당첨자 100명이면 예비 당첨자 600명 뽑아요. 아니요. 지역마다 틀리진 않을 텐데. 아니 없어서 안 뽑아. 2층 같은 데는 그렇게 600% 오지도 않아요. 오면 뽑는다고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알트라고 카페에 그 투자 카페에 보니까 1500번 예당이라다. 예당 줄여서 예비 당첨자. 예당 1500번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물어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1000세대 모집하면 얼마를 뽑는다고요? 한 6000세대 뽑는다고. 1000세대는 1000명은 당첨자, 나머지 5000명은 예비 당첨자라고요. 지금 요즘은 당첨은 대놓고 계약 안 하는 게 많더라고. 금리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경쟁률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오히려 집 없는 사람은 지금 투자할 시점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자, 그래서 답 2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 체크하는 한 없어요. 어차피 중개상물도 아니니까요. 서식 한번 보십시오. 서식. 조정지역도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도.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일지구, 투기지역 이런 거는 기재한란이 있어요. 확인설명서 서식 한번 찾아서 보셔야 돼요. 자, 39번은 답이 1번입니다. 1번. 연락처 X, 연락처 적을 의무 있다 없다. 간판에 간판 실명제 성명만 적으면 돼요. 근데 헷갈리는 게 이게 기출문제인데 1번이 지나다니다 보면 연락 전화번호 다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어요? 간판에.
있는데 그 의무사항 아닙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강구하려고 적어 놓는 거지 법에 적으라는 말 없어요. 법에 자꾸 의무를 부과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알아서 하는 거는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그 간판 실명제 성명은 적어야 돼요. 반드시 간판 실명제. 이건 국회의원 입법으로 간판 실명제를 한 이유는 자기 이름 걸어놓고 사기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이름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 중개사무소 간판을 보다 보면 지나가다 여러분들도 보세요. 보면 이름만 오래 붙여놓은 경우가 많아. 다른 데 간판은 그대로 놔놓고 그건 주인만 자꾸 바뀐다는 이야기죠. 이름만 오래 붙여가 색깔이 약간 다른 거 못 봤어요? 그런 거?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름만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 색깔이 똑같지가 않고. 그럼 계속 이름 그게 나아요. 여러분들도 아파트 중개사무소 새로 했다고 새로 인테리어 해가지고 완전 새로 만들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통계를 보면 모텔은 새로 한 게 손님 많이 받고요. 이 음식점 맛집은 새로 하면 오히려 손님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옛날 하던데 그대로 단골 손님 그대로 받는 게 낫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 만들면 저 초짜가 개업했구나 오히려 불안해가지고 손님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39번에 1번입니다. 1번 연락처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성명 간판 실명제입니다. 자 40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답 1번입니다. 직원 외국인 직원 고용해도 되죠. 소속 공개사나 보조원 외국인 고용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니은은 지금 을이 누굽니까? 을이 소공이니까 직무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즉 해고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고용 신고도 사후 10일 이내였습니다. 옛날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 단속하러 가보니까 단속하러 가서 왜 신고 안 하고 근무하는데요? 업무정지 때릴 겁니다 하니까 뭔 소리 합니까? 지금 취직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10일 안에만 하면 되잖아요. 이러니까 처벌할 수가 없는 거 지금 며칠 됐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취직한 지. 그래서 이제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 되고 그 앉아가지고 실장 명함이 있는데 신고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이제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 1번이 답입니다. 1번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책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기출문제는 똑같이 베끼니까 그대로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3개 박스에서 고르는 거 이런 형태로 전형적으로 답 1번이고요. 근데 텔레비전에 뉴스 나온 거 봤는데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게 실장이 월급을 얼마 못 받았어요. 잘하니까 다른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옆에 같은 그 중개업소에서 옆에서 그 가려고 사장님한테 나 들어서 그만두고 다른 데 갈 건데요. 돈 많이 받고 이렇게 자랑질을 했어요. 그 사장이 이게 해고 신고를 안 해준 거예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고용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중 소속으로 1년 이하의 지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걸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옛날 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묻길래 그 민원 제기해라.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업무정지 1개월 받았는데도 사장이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 못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 국토부에 민원 넣으니까 국토부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검토해 보겠다. 즉 계속 고용신고는 반드시 사장이 하도록 돼 있지 직원이 자기가 자기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신고 못해요. 직원이 사장이 해야 된다고. 개공이 소공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그만두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미 해고돼 그만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했으면 그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고용관계 종료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대. 소속공개사가 등록관청에 가서 나 그만두는데 계속 저 안 해주는데 하면 지금은 아무리 그래 해도 사장이 안 해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그만둘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부모님 아빠가 도저히 지금 죄송합니다. 좀 다음에 나와서 근무할 테니까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겸손하게. 거기서 재수없게 말하면 잘못하면 해고 신고를 안 해주는 수가 있어요. 그럼 가지도 못해 다른데 조심하라고. 여러분들도 항상 겸손하게 돈 잘 벌어도 진짜 전 너무 다니고 사장님하고 근무하고 싶은데 지금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지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럼 바로 잘라버린다고요. 너무 일 잘해도 골아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사회생활이. 잘난 척하면 재수 없다고 잘리고 못하면 또 못한다고 잘리고 힘든 거예요. 세상이. 자 40번에 1번 답이고요. 쉬었다가 또 더 해야 되죠. 10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